레이코야, 내가 살면서 내 눈이 이렇게 잘 보인 적이 없구나. 노모는 딸과 사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눈은 따끔한 고통이 느껴지고 심한 이물감에 눈물이 자꾸 나왔지만 노모의 표정은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사이좋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창밖의 도시 야경을 보여드렸습니다. 노모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짚으며 창문 너머의 화려한 장관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나. 한국이 이런 곳이었구나. 할 말을 잃은 노모 뒤로 레이코는 남편을 꼭 끌어안고는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와 딸 그리고 사위, 이 국경을 넘은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연으로 알아보시죠.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레이코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 저는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온 일본인입니다. 항상 퇴근길 지하철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 언제나 마음이 편안해져요. 요즘처럼 바쁘고 피곤한 하루일수록 그가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은 큰 위안이 되죠. 한국에서의 삶이 벌써 이렇게 익숙해졌다는 사실이 가끔은 놀랍기도 해요. 둘이 같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은 저에게 소중한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는 손재주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저를 도우려 애쓰는 모습이 귀엽기만 해요. 매일 저녁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방송국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그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그렇게 조곤조곤 나누는 대화 속에서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종종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아직 벚꽃이 피지는 않았지만 이젠 벌써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밤이 되었더라고요. 손을 꼭 잡고 걷는 길 위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차분했어요. 한국에서 살겠다고 결심했던 날의 걱정과 두려움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이곳에서의 삶이 이제는 저에게 너무나 당연한 행복이 되었죠.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오늘 하루가 참 감사하다고 느꼈어요. 고향을 떠나 이곳에 온 것이 처음엔 용기였고 지금은 운명이라고 생각했고, 저를 아껴주는 남편과 함께하는 삶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그날 밤 기분 좋은 피로감에 눈이 감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제가 지금 느끼는 이 평온함이 오래오래 지속되면 좋겠다고요. 이곳에서의 삶이 누군가에겐 평범해 보여도 제게는 정말 소중하고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요즘처럼 따뜻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면 문득 예전 생각이 나곤 해요.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자연스러워진 지금이지만 때때로 제 마음은 멀리 떨어진 작은 바닷가 마을로 돌아가곤 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일본의 도쿠시마현 가이오조라는 아주 조용하고 소박한 도시 말이죠.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와 어머니는 오랫동안 둘이서 살아왔어요.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셨는데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어머니 곁에서 자라면서 저는 자연스레 조용하고 내향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늘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교토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했어요. 집을 떠나는 것이 처음이었고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간다는 생각에 참 많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저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공부는 계속해야 한다고, 여긴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교토로 떠났고 어머니는 혼자 남으셨어요. 대학생 시절 시간 날 때마다 고향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명절, 방학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종종 갔죠. 오래 떨어져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어머니는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런 모습에 저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운 좋게 교토의 한 민영 방송국에 취직하게 되었죠. 방송일은 생각보다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나름의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집에 내려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죠. 그 시기가 되자 어머니의 전화 목소리에도 피로가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3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일 때문에 고베로 출장을 갔고 그때 한 관광 관련 프로그램을 촬영하던 중 한국에서 온 남자를 인터뷰하게 되었어요. 그이는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무척 부드러웠어요. 젠틀한 말투에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죠. 깔끔한 외모도 인상적이었고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해버렸죠. 알면 알수록 이 남자는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 속에는 배려가 담겨 있었고 조용한 저의 성격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좋았어요. 그는 일본에 여행을 왔던 거라 한 달 뒤 한국으로 귀국했지만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친구처럼 지내던 우리는 어느 순간 더 깊은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먼저 한국으로 여행을 갔던 날 솔직히 큰 결심이 필요했어요.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 낯선 나라를 찾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여행을 빌미로 한국에 갔고 그에게 제 진심을 전했어요. 감정이 북받쳐 말도 잇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보았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그는 정말 기뻐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되었죠. 그 후로 3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이어갔어요.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주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시간을 쪼개 만났고 작은 선물과 편지, 영상통화로 서로를 위로했죠. 저는 한국어를, 그이는 일본어를 배우며 서로를 더 알아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그는 저를 위해 다시 일본으로 왔고 조용한 공원 벤치에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의 손을 잡으며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제 마음 한편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짙게 남아 있었어요. 하나뿐인 딸이 먼 나라로 시집을 간다는 것이 어머니에겐 얼마나 큰 외로움이었을까요? 일본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어머니는 또 한 번 저를 웃으며 배웅해 주셨어요. 고맙고 또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되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여전히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고 저에겐 그런 그와 함께하는 일상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늦은 퇴근에도 함께 저녁을 나눌 수 있는 지금의 생활은 제게 늘 감사한 시간이에요. 방송국 일이 바쁘고 예기치 못한 일정으로 고단할 때도 있지만 남편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가이오조의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아직도 그 작은 가게를 지키고 계실 어머니가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들이 있어요. 전화로 안부를 묻고 종종 사진을 보내드리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저 제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걸 어머니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이죠. 그런 어느 날 평소 자주 연락하지 않던 사오리 이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모는 어머니의 여동생으로 저희가 살던 가이오조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계세요. 평소에 자주 대화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사오리 이모는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모는 평소와 달리 조금 조심스럽고 무거운 목소리로 이모는 요즘 어머니의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서 걱정이 크다고 하셨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고 그땐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이모와 통화를 끝내고 당장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고 별일 아니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전에도 어머니는 어딘가 불편하셔도 늘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이번에도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후에도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내려 했지만 마음속엔 자꾸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부터 저는 잠을 깊이 이루지 못하게 되었어요. 자다 깨어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고 방송국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몸도 점점 무거워졌고 아침엔 속이 울렁거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 저를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남편이었어요. 어느 저녁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이 제가 창가에 기대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제 옆에 앉아서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저의 걱정이 뭔지 알고 싶다고 했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잠시 후 조심스레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고 남편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제 표정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말을 끝내자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바로 어머니를 뵈러 가자고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걱정만 하고 있었지 정작 뭘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제가 부끄러웠고 또 고마웠어요.
남편은 바로 항공편을 검색하고 연차를 붙여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일본에 다녀올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죠. 금요일 새벽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어떤 상태일지 우리가 갑자기 찾아가는 걸 반기실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머니를 직접 뵙는 것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남편은 긴장하고 있는 제 손을 조용히 잡아줬어요. 아무 말 없어도 그 따뜻한 손길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진정되었죠. 창밖에 흐르는 구름 사이로 언뜻 보이는 햇살이 제 마음속 깊은 불안을 조금씩 걷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이오조에 도착했을 때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3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죠. 마을 입구의 풍경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고 골목골목을 따라 흐르는 바닷바람도 여전했어요. 그런데 그 익숙함 속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게 이 길들을 걸으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작은 골목 끝 잡화점 간판이 보였을 때 숨이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평소처럼 가게 앞에 앉아 계셨고 저희가 탄 택시가 들어서는 걸 알아보신 듯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고 품에 안긴 어머니의 체온이 낯설 만큼 작고 가벼워졌다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인사를 드리며 조심스럽게 선물을 내밀었을 때 어머니는 웃으며 짧은 인사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그 시선에는 여전히 묻어나는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진짜 어머니가 아직도 제 결혼과 한국행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걸까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향집에서 셋이서 함께한 자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남편은 유창한 일본어로 농담하며 그때그때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고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어머니의 반응을 살폈어요. 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마음을 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갑자기 딸과 사위가 말도 없이 찾아와서 당황스럽다고 하시면서 오랜만에 보니 좋다고 하셨죠. 그리고 눈이 많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안경을 쓰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 부부의 걱정을 달래주셨죠. 다음날 아침 사오리 이모가 집에 오셨어요. 여전히 밝은 얼굴로 우리를 반겨주셨고 남편에게도 반가움을 표현해 주셨죠. 그날 우리는 시내에 나가 근사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로 나가기 위해 어머니의 차에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어요. 한적한 도로를 천천히 이동하는 차는 자꾸만 차선을 넘어가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시며 긴장한 채 운전대를 두 손으로 꽉 쥐셨죠. 조수석에서 어머니를 지켜보던 저는 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다가 크게 떴다가를 반복하시면서 몸이 점점 운전대에 바짝 붙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죠. 저는 어머니에게 차를 잠시 세워달라고 하고 어머니에게 지금 안경도 잘 안 보이는 거냐고 진지하게 여쭤봤어요. 말을 아끼던 이모가 결국 대신 입을 여셨어요. 얼마 전 안과에 다녀오셨고 시력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 지금 안경도 잘 안 보이게 된 거라고 하셨죠. 그리고 렌즈 삽입 수술을 권유받으셨지만 수술비가 너무 비싸고 무서운 마음도 커서 그냥 돌아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가 몰랐던 어머니의 불편함 그리고 그 고통을 홀로 감내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목소리가 떨려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운전하겠다며 차에서 내려 어머니를 뒷좌석으로 모셨죠. 그리고 조용히 어머니를 향해 말씀드렸어요. 한국은 시력 교정 기술이 뛰어나서 어머니의 눈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이미 안과병원도 알아봤고 수술도 안전하며 회복도 빠르다고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어머니를 위한 비행기표도 예매해 두었고 시간도 충분히 조율해 뒀다고 했어요. 사오리 이모는 너무 잘 됐다며 역시 사위를 잘 두었다고 남편을 칭찬해 줬지만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셨죠. 어머니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드러났어요. 저는 근사한 식당에서 먹는 맛있는 요리에도 말이 없어지신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갈등하고 계신지 알 수 있었어요. 역시 어머니는 저를 한국에 보내는 걸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고요한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아오셨고 외동딸이 먼 나라에서 사는 현실은 여전히 낯설고 서운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사위가 아무리 잘해도 그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어머니와 저는 마당에 나와 마주 앉았어요. 고요한 바닷바람이 불고 있었고 하늘엔 별이 총총 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얼마나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지, 남편이 얼마나 진심으로 어머니를 생각해왔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여전히 어머니의 딸로서 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어머니는 말없이 듣고만 계셨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릴 때마다 어머니의 눈동자도 흔들리는 듯 했어요. 긴 침묵 끝에 어머니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거대한 응어리가 사르르 녹는 것만 같았죠. 그날 밤 어머니는 남편에게도 조용히 다가가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함께 가겠다고 결심하셨죠.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사오리 이모는 가게는 자신이 며칠 봐주겠다며 흔쾌히 나서주셨어요. 남편도 어머니가 불편하지 않도록 저도 모르게 모든 걸 세심히 준비해서 계획대로 착착 움직였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고향집을 한참 뒤돌아 바라봤어요. 익숙하고 정겨운 그 풍경이 이번엔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더 이상 그 집은 어머니만 홀로 남겨진 공간이 아니었죠. 어머니와 함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가이오조에서 오사카 간사이 공항까지 약 3시간, 남편은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고 어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계셨어요. 차 안에서는 긴 대화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짧은 말들과 공기 속의 조심스러운 마음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어머니는 별다른 내색 없이 차분한 표정을 하고 계셨지만 저는 그 안에 감춰진 긴장과 걱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는 것도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모든 게 처음이셨을 테니까요. 오사카 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마치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낯선 절차와 사람들의 빠른 움직임에 잠시 멈칫하시곤 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드렸고 남편은 미리미리 준비한 계획대로 차분하게 모든 걸 처리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해 자리에 앉았을 때 어머니는 처음으로 저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보이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긴장했던 마음을 조금 놓을 수 있었어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눈을 휘둥그레 두리번거리셨어요. 크고 복잡한 공항의 구조, 멀리까지 이어진 유리벽과 무빙워크, 그 위를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어머니는 짧은 숨을 들이쉬고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공항이 이렇게나 크니? 저는 웃으면서 이제 한국에 자주 오셔야 되니까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남편은 미리 공항 주차장에 차를 준비해 두었고 우리는 곧장 용인의 집으로 향했어요. 인천대교를 지나며 끝없이 이어진 해상대교와 펼쳐진 바다 풍경을 보시면서 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죠. 분당을 지나 용인에 들어섰을 무렵 어머니는 줄지은 거대한 오피스들과 아파트 단지를 보고 또 한 번 놀라셨어요. 한 채가 아니라 수십, 수백 채가 모여있는 그 모습이 생소하셨나 봐요. 저희 집에 도착해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피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같이 거실과 주방,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깨끗하고 넓고 따뜻한 집, 수없는 차와 사람들, 하늘로 뻗어있는 마천루 같은 건물들. 어머니가 생각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죠. 한국에 와서 정말 좋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 야경이 보이는 베란다 쪽으로 다가가시더니 멀리 보이는 불빛을 바라보시며 혼잣말하시듯 작은 소리로 말하셨어요. 저는 뒤에서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말했죠. 엄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음날 아침 남편이 예약해둔 안과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병원은 깔끔했고 직원들은 친절했어요. 사전 검사를 마친 어머니는 수술 일정에 따라 그날 오후에 바로 스마일 라식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어떻게 하루 만에 수술까지 다 할 수 있나면서 믿지 못하는 듯 많이 긴장하셨지만 저와 남편이 함께 응원하고 달래드려서 조금은 안정을 찾으신 듯 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어머니에게 각막의 상태가 좋고 최고의 장비와 의사들이 집도하니 걱정 마시라고 안심시켜 주셨죠. 1시간도 채 안 되는 수술은 순조롭게 끝났고 의사 선생님은 회복만 잘하면 시력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죠. 그날 어머니는 계속해서 눈물이 나신다며 집에서 휴식을 취하셨어요. 저희는 조명도 약하게 하고 커튼도 닫아두고 어머니가 불편하시지 않도록 신경 썼죠. 그날 밤 방에서 쉬는 줄 알았던 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방에서 나오셨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저희는 깜짝 놀랐고
어머니는 저희 얼굴을 번갈아 보시며 떨리는 음성으로 너무 잘 보인다고, 세상이 이렇게 선명한 줄 몰랐다고 말하셨죠. 그리고 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베란다 커튼을 열어 바깥을 보여드렸죠. 창밖을 보며 감탄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남편을 꼭 안으며 고맙다고 말했죠. 한참을 창밖을 구경하시던 어머니는 그제야 진심으로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딸을 한국에 보내는 걸 두고두고 후회했는데 지금은 그게 딸에게 행복을 준 선택이었다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 눈, 지금의 이 순간도 그 선택 덕분에 얻은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많이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이어서 사위가 있어 다행이라고, 혼자였다면 이 수술도, 이 여정도 결코 결심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너무나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남편이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애썼던 시간이 드디어 의미를 맺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우리 세 사람의 식탁에는 더 이상 거리감이 없었어요. 따뜻한 음식, 조용한 웃음, 그리고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대화들이 이어졌어요. 어머니는 식사 후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 자막을 읽으며 좋아하셨고 그 모습이 무척 행복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또 하나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이곳이 어머니께도 분명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요. 한 달 정도 한국에서 지내신 어머니가 일본으로 돌아가시는 날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맑고 차분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잘 보이니까 더 놀랍구나. 세상에 저렇게 높은 건물 꼭대기에 사는 사람도 있니? 거대한 빌딩 숲을 가로지르며 어머니가 연신 이런 질문을 하실 때마다 저는 개구장이처럼 웃으며 대답해드렸죠. 인천대교를 지나실 때는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저 멀리 펼쳐진 하늘과 바다의 경계까지 어머니는 이전보다 훨씬 더 밝아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무엇보다 스스로의 눈에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이 정말 반가웠어요. 그리고 남편은 틈틈이 어머니에게 수술 후 눈 관리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남편과 대화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저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공항 도착 후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되었어요. 어머니 앞에 서는 순간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나누었거든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자신이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딸을 그곳에 보내는 것이 외로움만을 남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진심을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맺힌 작은 눈물이 저에게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보다 더 깊이 와닿았어요. 어머니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출국장으로 웃으면서 들어가셨어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와 변화는 오래도록 어머니와 저, 그리고 제 남편의 마음에 남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한국인 남편을 지금 이 고마움과 행복보다 더 사랑할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주부인 레이코 씨의 감동적인 사연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사연은 제 남편이 미워질 정도로 너무 부러운 사연인데요. 앞으로도 레이코 씨 한국에서 더욱 행복한 결혼 생활 이어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